안녕하세요.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장의 주요 뉴스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주요 뉴스랑 그리고 이코노믹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제 나온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해가지고 Initial Unemployment Benefits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쪽의 데이터랑, 그리고 뭐 캐티 우드가 하고 있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뭐도 얘기도 하고, 그런 토픽을 넘어가면서 이제 슬슬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얘기할 게 오늘은 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 30분은 거의 보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얘기를 하면 또 코인베이스로 시작할게요. 라이트하게. 캐티 우드가 계속 코인베이스를 사고 있어요. 테슬라를 팔면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갔다고 어, 수요일 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도 다시 샀대요. 16일 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ETF 가지고 있는 액티브 ETF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34만 쉐어를 또 샀어요. 네, 그래서 뭐 아크 핀텍에 또 3만 개, 그리고 뭐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크 W에도 2만 개, 그리고 아크 KK에 엄청 많이 샀어요. 28만 개를 이제 KK가 추가되면서 크립토의 하이프를 좀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카티 우드가 되는 게 좀 잘 없고, 이제 좀 예전처럼 이제 카티 우드가 사면 팔로잉이 확확 오는 게 아니고, 팔런티어도 샀는데 떨어지고 테슬라도 샀는데 떨어지고, 물론 그렇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당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보여줘가지고, 이제 예전에 캐티 우드의 장호응이 안 온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리테일 그리고 일반 인베스터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가, 그러면 요즘에는 조금 더 라셔널 띵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이랑 요번 달에 들어가고 이제 이코노믹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면서 라셔널 띵커들이 좀 더 있는 장이고, 좀 어그레시브하고 이제 갬블링 느낌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코인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갬블링에 대해서 이제 좀 도박이라고 할까요? 도박 같은 느낌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좀 그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게임 요소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제 예전처럼 막 크립토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을 예전처럼 막 너무 펀더멘털 와이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다들 이제 인베스팅을 하는 시대가 됐고, 시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 게임 요소로 다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에 로블록스도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냥 게이밍 월드가 된 거예요. 월드가 이제 좀 시리어스한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지고, 이제 게임의 에스펙트로 이제 많이 즐기려고 하는 거죠. 모든, 그러니까 일과 삶의 차이를 좀 클리어 스플릿을 두지 않고 이제 계속 좀 디벨로핑 하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게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세상이 좀 바뀌었다. 네, 세상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캐티 우드 코인베이스는 좀 좋은 투자 같아요. 물론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다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계속 크립토 세상이 올 거고 크립토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계속 어, 조심하면서, 사람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너무 액티브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좀 더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이제 수익률이 그래도 30% 이상은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어, 공유 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샀을 때 조금 샀다고. 그때 다들 아실 거니까. 네, 한 20%, 3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처음에 산 다음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산 다음에 올랐다가 바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오르는 그런 시점인데, 별로 투자 안 했어요. 너무 완전 조금 투자했다고 예전에도 공유 드렸고, 포모 때문에 샀다 그랬잖아요. 안 사고 안 가지고 있으면 좀 missing out 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코인이 재밌는 게, 그걸 오랫동안 저는 리플에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리플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빼고 했는데, 리플이 4배가 올랐어요. 뺀 시점부터. 어제 그저께 확인했을 때. 자주 확인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주 확인 안 해도 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고, 다른 게임은 어, 게임이라 그래서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게임 그 코인 같은 거는 이제 좀 피하면서
나중에 더 볼러틸리티가 없어지고 업다운이 좀 없어지고 좀 탄탄해지고 이제 기관들의 레귤레이션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투자할 생각은 있어요. 지금은 뭐 수익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고 이제 다운사이드도 많은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리스크를 테이킹 하기 싫은 거죠. 그 정도의 리스크를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저는 이제 그 정도 리스크는 테이킹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도지코인 투 더 문 뭐 아직도 되고 있더라고요. 는 좋게 보고 있어요. 계속 레귤레이션이 생길 거고 좀 멀리 봐도 코인베이스가 이제 오랫동안 좀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 기사도 봤어요. 코인베이스의 첫 인플로이 된 사람이 첫 직원이라고 할까요? 그 직원에 대한 아티클을 어제 봤는데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았대요, 그때. 그래서 지금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6년, 7년 일하고 또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크립토 커런시 스페이스 펀드 같은 거를 또 헤지 펀드를 만들었다고 했나? 네, 그 정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돈을 좀 잘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밀리언웨어들, 그러니까 10억 원을 좀 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상도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단순한 빠른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제너레이션도 많이 있을 거고, 어, 새로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천천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시대가 아니라 노력만 하면 다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도 그거 보면서 이제 좋은 생각이 들고 이제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그런 사람이 나도 저거 할 수 있구나. 좀 너무 그 available이라고 할까? 이제 허들이라고 하는데 그 저항선을 좀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로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세상에 인식을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물론 페이퍼 밀리언웨어들이 많아요. 아직은 페이퍼 밀리언웨어들은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부자들. 그래서 아직은 뭐 빼는 것도 못하고 IPO 됐는데 아직은 걸려 있다 뭐 이런 부자들이 아직 많지만 그래도 어린 시점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응원을 좀 congratulate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저도 늘 응원을 하고 싶으면서 저도 빨리 몇백억씩 벌고 싶습니다. 근데 뭐 기다리다 보면 계속 이제 공부하고 기다리고 하면 운 좋다 보면 물론 운이 없으면 안 되죠. 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운이 좋으면 그런 좀 높은 돈을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322불로 마켓캡 시총은 지금 42조 정도 되고 있어요. 46조, 뭐 그렇게 46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잘 움직이고 있어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프리마켓에 캐티 우드가 샀다고 아까는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네요. 0.38% 해가지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약간 조정을 당하면 살 건데 거래의 문제잖아요. 거래의 문제. 지금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거래는 막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걱정이 되지 않는데 비트코인을 한번 사게 되면 보유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계속 이제 나중에 가서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거래량으로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프로덕트를 계속 이제 릴리스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코인들의 거래량으로 이게 충분히 거래가 될까? 그러니까 충분히 수수료가 나올까? 아니면 또 나은 시스템이 그냥 수수료가 더 낮은 시스템이 나오면 거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거기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일단 기다리고 볼 거지만 계속 이런 하이프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라는 지금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베이스랑 그리고 그 크립토 커런시 코인 시장이 좀 많이 이제 거래량이 올랐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거니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플로우 할 거니까 그러면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 거다. 코인베이스의 매출이 이거보다 더 늘기 위해서는 더 하이프가 있고 더 bigger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이게 프루프를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프루프를 기다리고 있고 어제 팔렌티어 주식을 좀 엑셀을 떼봐가지고 어, 확인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PS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너무 비싸더라고요. PS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마켓 캡 대비 매출이라고 해야 되죠. 마켓 캡 대비 매출이라고 계산하기 꽤 쉬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그렇게 확확 느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멀티플을 좀 너무 줬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회사잖아요. 돈을 뭘 벌고 있으니까 어, 좀 기다려야 되는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해가지고,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이 좀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하기 힘들죠. 지금 뭐 경기주들이 좀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굳이 내가 테크를 투자를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굳이 이제 펠란티어처럼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프라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음, 인프라 2.1 트릴리언 달러니까 2,100억, 2,300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거니까. 2,300조, 조네요, 조. 조언이 이제 투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거니까 굳이 내가 테크 스페이스에 있어야 되나? 나는 그래도 어,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자금이 물론 이제 페드는 펌핑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최근에 나온 뉴스들 몇 개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에픽 게임즈가 이제 애플이랑 트라이얼 가는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에픽 게임즈가 이제 애플이랑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있고, 에픽 게임즈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나왔는데 28 빌리언이었나? 한 30조 원의 정도 기업 평가 가치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는 지금 뭐 로블록스랑 비교가 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니티랑 비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밸류에이션이 에픽 게임즈가 더 낮아요. 물론 아직 상장을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애플이랑 지금 소송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거기에서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물론 유저도 좀 줄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스트리머가 하는 게임을 보는 회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트위치를 통해 가지고 스트림하는 게이머들이 많은 그 에픽 게임즈의 그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한데, 물론 이제 프로덕트 다이버시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에픽 게임즈는 이제 에픽 게임즈랑 유니티 둘 다 이제 좀 에듀케이션 쪽에도 가고, 이제 오토마켓에서도 좀 이제 가고, 이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좀 좋은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뭐를 좀 디자인을 하던가 하려면. 그래서 뭐 아키텍처에도 뭐 들어간다는 말도 있었고, UAT가 옛날에. 그래서 뭐 천천히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어콰이어 했는데, 뉘앙스를 이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올해는 인수가 좀 있을 연도다라고 했는데 은근 몇 개씩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16조 원으로 이제 17조 원으로 인수를 했는데, 이게 헬스케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헬스케어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올해는 아직까지 좀 테크가 좀 침투를 못한 시장이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를 어떻게 더 확장을 해 나가나 해가지고 큰 테크 회사들이 지금 헬스케어에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강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뉘앙스는 그 보이스 레코니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인데, 이게 독터들한테 의사들이 딕테이션을 하기에 좀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를 뭐 병원에 가면, 뭐 대학병원이라고 하나요? 이제 제일 높은 병원에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뭐 의사를 만나잖아요. 의사를 만날 때 옆에 그 뭐 인턴이라고 할까요? 그 의사 그걸 하는 과정을 하는 좀 어린, 한 5년 과정인가 6년 과정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메드 아니 매드인가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옆에 있어서 가지고 이거 적고 있잖아요, 비서처럼. 그런 게 필요 없이 혼자 할 때도 이제 딕테이션으로 그냥 얘기하면 그런 품목들을 좀 편하게 적어주고 하니까. 왜냐면 손이 아프잖아요. 되게 수동적인 직업이 많잖아요. 이제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건 아니고 좀 페이션트를 많이 만나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playing to the strength를 해가지고 MS는 역시 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에 헬스케어 섹터를 얘기하면. 그래서
MS가 지금 필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필요한 거는 클라우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AWS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윈도우즈 원노트를 잘 쓰고 있거든요. 좀 편하게 쓰고 있고, 제가 쓴 노트 중에서 그래도 원노트가 편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무료고. 그래서 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면서 MS는 사람들을 본인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할 거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이 방향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아마존은 필팩을 어콰이어 했죠. 필팩이라는 회사를 어콰이어 해가지고 이제 좀 파마시 쪽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 이커머스 바탕으로 이제 좀 거래랑 이런 강점을 통해 가지고 계속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결국엔 데이터 수집이잖아.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그리고 워치랑 해가지고 사람들의 헬스케어 모니터링 쪽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본인이 수면을 잘 자고 있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삼성도 좀 비슷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구글은 이제 좀 늦게 왔는데 애널리티컬 서비스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핏빗도 예전에 2.1조로 어콰이어 했고, 2.3조 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어콰이어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뭐 구글 글래스 이런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뭐 웨어러블 서비스랑 그리고 서치 SEO를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헬스케어가 이제 좀 중점이 될 거예요. 슬슬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데,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들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물론 텔라닥이라는 좀 사이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텔라닥이 힘에 많이 부처하는 것 같아요. 뭐 텔라닥도 있고 그다렉스도 있고, 몇 개 이제 좀 집중해가지고 작년에 본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올드한 마켓에 페네트레이트 하는 게 그냥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데이터 유출이랑 데이터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거든요. 본인의 개인 데이터인데 의사랑 하는 병이 있는 그 데이터들을 좀 공유한다는 게, 그게 퍼블릭 인포메이션이랑 되고, 이제 좀 유출되면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을 할 때 HR에서 이걸 보고, 너 뭐 안 좋네? 이거 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예전이랑 다른 HR이 되는 거니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숨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 물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감하잖아요. 누가 본다는 자체가, 보여줘도 되는데 보면 좀 껄끄럼하잖아요. 이게 어, 막 춤추는 몇 개 있고 이런 것까지 누가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페이션 데이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좀 비밀번호를 걸어놓으니까 계속 오프라인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도 계속 있고, 그리고 TSMC도 이제 레이징 캐피털을 한다 그래요. TSMC가 2021년 이제 요번에 어닝스 했을 때, 캐펙스를 원래 25조에서 28조 정도를 쓴다 그랬어요. 캐피털 익스펜디처라고 해가지고 뭘 확장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팩토리 만드는 거를, 뭐, 세미컨덕터 추가적으로 공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캐펙스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 한 2조 정도 더 올려가지고, 올해에 2021년에 30조 정도 쓴다, 33조 정도 쓴다, 33조 원 정도 쓴다. 그리고 매출 성장은 예전에 15%라고 했는데 20%를 예상한다, 올해에서. 그래서 5% 상승이니까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TSMC는 좀 롱텀으로는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좀 자기 본인 칩 시장의 힘을, 그리고 이제 생산력에다가 힘을 이제 기울이려고 하니까. 근데 TSMC는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쪽에 가까운, 지오로지클리, 그러니까 로케이션 와이즈 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미국 기업이 내국 기업이 아니니까 좀 그런 쪽에서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보너스에서 인프라스트럭처 빌에서 이제 되면, 왜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빌 2.3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2,500조 원, 2,500조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에서, 거기에서 한 50 빌리언, 55조 정도가 이제 아메리칸 세미컨덕터 마켓을 부응하기 위해서 쓰인다고 한대요. 그래서 50조 원.
상당히 많은 돈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TSMC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코헤런트를 인수한 투식스가 좀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걔네 쪽은 이제 세미컨덕터도 받고 5G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얘 글로벌 칩 쇼티지, 그러니까 지금 칩마켓에서 어, 칩 쇼티지, 그러니까 칩이 좀 별로 없는 품귀 현상, 그게 이제 계속 연장이 될 것 같다고, 2022년까지도 연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를 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는 이제 좀 본인을 사라는 프로모션을 좀 잘 하고 있고, 경쟁이 많아요. 뭐 인텔도 20조를 들여가지고 투 팩토리들을 만든다고 하죠. 두 개의 어,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2024년까지니까 아직은 좀 먼 뉴스이긴 하고, 물론 TSMC가 말하는 올해 30조 원, 33조 원의 카펙스를 다 팩토리에 투자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타임라인은 아마 비슷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삼성은 이제 116조, 120조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미 소프트웨어 본인의 세미컨덕터 캐패시티를, 그리고 이 프로덕션이랑 이런 라인을, 생산 라인 같은 거를 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2024년까지. 그래서 2030년까지. 좀 타임라인이 길죠 이거는. 그래서 좀 연간으로 보면 20조? 그러니까 좀 지금 TSMC가 좀 많이 쓰고 있고, 삼성은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 TSMC에 대비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점점 더 좀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칩 시장의 경쟁이 많아지고 있고, 칩 시장도 인프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많네요. 21분을 했는데 안에 내용이 좀 컴팩트 돼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좀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이제 공유 드릴게요.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쉬면서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델타 에어라인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가보면 비즈니스가 어제 스펜딩 서지라고 해요. 그래서 쇼핑이 엄청 늘었어요. 쇼핑이 물론 이제 예전에 좀 고점을 찍다가 1월, 2월, 3월, 4월, 아니다.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데이터가 쇼핑이 이렇게 쭉 올랐어요. 좀 쭉 올랐고, 그러니까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는, 지금 레스토랑이랑 물론 온라인 판매도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스토어 퍼체스가 9.8%가 올랐대요. 마치에 3월 달에 2월 달 대비해서. 그래서 1월에는 579. 맨. 빌리언으로 얘기할게요. 더 편하니까. 그냥 조원으로, 빌리언은 조원이라고 그냥 환전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서 막 1100원, 1200원은 해야 되지만. 근데 1월 달에는 579 billion, 0.6 billion. February 2월 달에는 563.7 billion.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조금 줄었는데 1월에서 2월. 근데 March 619.1 billion. 그러니까 3월 달에는 확 올라가지고 지금 세일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하고 있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좀 나가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았어요. 백신이 데이터가 어딨지? 290만 명이 그러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매일 290만 명이 맞고 있대요. 백신을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4월 9일 데이터인데 계속 열심히 맞고 있으니까 상당히 빠른 백스네이션이 지금 롤아웃 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여름 옷들이 필요하니까 여름 옷도 나와가지고 지금 스톡업을 좀 하고 있고, 사람들이 경기 회복이 엄청 빨리 되고 있으니까 뭐 걱정이 한쪽에 되면서 반대로 걱정이 안 되기도 하고. 쇼핑 서지, 그러니까 쇼핑 리테일 막 이런데 지금 밖에 나가서 돈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Initial Unemployment Benefit이 나왔어요, 어제. 그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데, 아, 이름이 너무 헷갈려. 이게 매주 나오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건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을 때 엄청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좀 유지가 됐어요. 그 레벨이. 근데 갑자기 딥했어요. 엄청 많이 딥해가지고 이게 몇 개였지? 20만 건이 드랍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업한 사람이 아니라 신규예요. 신규로 실업해가지고 뭐 돈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네, 받을 수 있는 데서. 근데, 실업하면 이제 원래 돈이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은 그래요. 한국도 좀 주잖아요. 한국도 좀 주고. 예.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는 76만 건, 77만 건이라고 할게요. 76.9니까. 77만 건이고, 77만 건에다가 이제 58만 건이 됐어요. 엄청 떨어진 거예요. 계속 70, 80대 유지하고 있다가 50대는 지금 3월, 2020년 3월 처음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이제 청구 건수만 보면 안 되니까 청구 건수만 보지 말고 total number of people receiving unemployment assistance라고 하면 실업된 사람들이 어떤 좀 돈 어시스턴스 돈을 좀 받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봐도 10 100만 1밀리언 100만이니까 1080만 1080만에서 지금 1070만 정도 1069만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실제로 받는 사람도 내려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거라고 인플로이 되고 있는 거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이러면 이제 페드가 점점 더 좀 금리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풀 임플로이먼트로 갈수록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풀 임플로이먼트가 돼야지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페드에서. 근데 임플로이먼트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러니까 어니플로이먼트 실업자가 3월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고, 3월 대비해서는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규 실업수당은 3월 정도치로 떨어졌으니까 작년 3월치로 떨어졌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 토탈 넘버 오브 어시스트 받는 사람들, 어니플로이먼트 받는 실직자들이 어시스턴스 현금적인 좀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줄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확 줄면 금리 올라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 있잖아요. 2.1 trillion 달러 인프라 2.3 trillion 달러고 2.3 trillion 2,500억 2,500조 원. 그 인프라 플랜을 받으면 컴온 받으면 이게 이런 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코퍼 텍스로 좀 이걸 충당하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코퍼 텍스 올라가는 소리 나면 곡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장 이런 좀 업다운이나 좀 위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구독하기 시작하니까 팟캐스트도 막 듣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를 많이 들었는데 재미없었어요. 유튜브 재미없었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듣기 시작하니까 귀로 듣는 거죠.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여기 뉴스 또 추가적으로 엄청 적어놨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고 델타 에어라인 얘기만 좀 할게요. 델타 에어라인에서 이제 2분기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55%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시던트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에어플레인 섹터가 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레시던트가 얘기하는 게 회장이라고 할까요? 델타 에어라인 회장이 얘기하는 게 일단 델타는 다른 데는 이제 중간 시트 아일이 복도인가? 아이랑 윈도우 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도랑 창문 쪽이 있고 중간에 계속 막아놨어요. 딴 데는 열어놨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중간에도 사람들을 안 칠 거고 다른 비행사들은 이미 열었지만 그래서 좀 매출 증대가 될 거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에어플레인 근데 비행기 섹터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플라이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고객으로 와가지고 본인 거를 타면서 이제 뭐 across state lines 그러니까 스테이트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계속 타가지고 뭐 동부 서부 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다시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좀 HQ에 가가지고 일하는 거보다 그냥 뭐 줌으로 회의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좀 거래가 된다는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예전처럼 프리 코비드에 있었던 비즈니스 활동량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비행기 섹터에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9/11 터진 다음에 회복 아직 안 하고, 그 다음에 코비드 터지고, 그 다음에 좀, 네. 그래서, 에어 트래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는 게 일단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라인 섹터는 물론 회복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 걱정이 되는 섹터고, 너무 만약 비행기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꼭 굳이 이거를 집어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면서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있고 뭐 fubo TV랑 뭐 옥타랑 뭐 너무 좀 많은데 이게 좀 걸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30분이 넘었거든요, 영상을.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이번 주말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아직도 미국장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뭐 프리 코로나 레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프리 코로나 레벨이 이번 주는 어떻게 정확히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인베이스는 좀 미래가 있는 회사 같기도 하고 캐티 우드가 너무 열심히 투자하고 있지만 장이 너무 안 알아봐주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도끼를 품은 캐티 우드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도끼 품고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투자를 잘했던 사람들 캐티 우드잖아요. 그걸 로드업하는 이 시점에서 그냥 무시하고 있기에는 좋은 투자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고 오늘 미국장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이제 힘내시고 응원하면서 이번 주도 열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힘든 시간 보내서 응원합니다. 계속 열심히 하시길. 이게 stay in the game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투자를 조금 하던 많이 하고 있던 비중이 높던 적던 수익이 나든 안 나던 계속 게임에 있어야지 이 게임을 스트레치 아웃해서 결국에는 이기는 결국에는 배우는 계속 배워야지 장이 나랑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친해지려고 비비고 있는 겁니다. 장이랑 미국 장이랑. 그러니까 열심히 계속 비비시고 계속 그라인딩 하시면서 그러면 좋은 퓨처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